안녕하세요. 엠무드입니다. 많은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 작품 흑백 요리사가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회 후기와 함께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1화부터 12화까지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마지막 회 후기를 말하면서 내용이 스포가 있을 수 있어서요. 최대한 스포 없이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만, 아직 마지막 회 보기 전이라면 좋아요 하나 눌러 두셨다가 시청하고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회 후기 바로 시작할게요. 결승으로 가는 주제가 무한 요리 지옥이었죠. 와, 30분마다 계속 재료가 주어지면서 요리를 만들어야 되고 먼저 만든 순서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룰이었는데요. 저는 미션 재료가 라운드마다 바뀔 줄 알았는데 재료는 계속 같더라고요. 누가 뭐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채점 순서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두부 요리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하는 도라이, 참치로 감싼 톳두부 무침이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또 에드워드리 셰프님 거 두부 자스프도 너무 내 스타일. 둘 다 상상이 안 가는 맛이긴 한데 두부를 안 튀기고 요리하는 게 더 좋았다고 해야 할까? 어쨌든 아마 다들 보시면서 1라운드부터 충격의 도가니탕이었을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떨어진다고? 진짜 충격 그 잡채였는데요. 어쨌든 처음부터 충격 단단히 하나 먹고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이후에도 계속 두부 요리였는데요. 어쩔 수 없이 또 탈락자가 나왔는데 와, 진짜 아쉽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가 응원하던 분들이라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이게 스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에드워드리가 두부로 후라이드 치킨을 만든 게 있거든요. 와, 진짜 화면에서 막 치킨 냄새가 날 정도로 군침이 막 나와. 이건 진짜 사서라도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갈수록 진짜 정신력 싸움 끝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분이 다행히 결승에 가셨는데요. 결승전도 진짜 감동의 도가니탕. 아니, 진짜 하늘이 도운 건지 이것도 어떻게 딱 흑대 백이야. 결승전 미션은 이름을 건 요리였죠. 명언이 또 탄생합니다. 나폴리 마피아님 명언인데요. 이름을 거는 건 자신의 심장을 거는 거다. 야, 진짜 거기다가 최종 라운드에서 자기 개인적인 사연이랑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거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요리 안에 왠지 그 사람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참외 막걸리에 떡볶이 아이스크림, 고추장 캐러멜, 거기다가 자기 스토리까지. 마치 가슴 절절한 사극 한 편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먹은 양고기 중에 최고라는 평도 나왔는데요. 와, 이거 어떻게 시점할까 했는데 투표 결과 심사위원 두 사람 의견이 일치하더라고요. 이게 의견이 다르면 한 번 더 하는 거였거든요. 좀 더 볼 수 있었는데 뭔가 아쉽다는 생각 저만 했나요? 어쨌든 뭐 우승자가 누구든 결과를 떠나서 결과도 결과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이 사랑받은 가장 큰 이유가 신선함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특히 초반에는 요리 프로그램을 본다기보다는 마치 무협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무림 고수에게 도전하는 제야의 고수 느낌이랄까? 흑과 백 요리사가 1대1로 대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심사위원 두 사람도 시청자들에게 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었죠. 백종원 아저씨는 뭐 너무나 유명한 분이라서 말할 필요도 없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안성재 셰프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의 숨은 공신이면서 또 그만큼 많은 인기를 얻은 분이라는 생각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식상하지 않았던 게 다른 프로들처럼 억지 설정이나 아니면 뭐 누가 만들어 놓은 그런 빌런의 존재가 없었고, 대신 존중과 전략 그리고 정확한 심사평이 있었죠. 저는 진짜 소름 돋았던 심사평이 있거든요. 와, 대박 이러면서 들었던 심사평이 안성재 셰프 심사평이었는데요. 밥을 따로 준비 안 했다고 탈락시킬 때였어요.
이건 그냥 뭐 단순히 까칠한 게 아니라 기준이 명료한 거죠. 제가 소름이 돋았던 이유가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선구이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생선구이가 풍미는 너무 좋은데 일본 음식 자체가 워낙 짜서 그런지 생선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밥은 언제 나오나 한두 젓가락 먹고 나서 멀뚱멀뚱 기다렸더니만 한참 뒤에 직원분이 와서 밥이 늦게 돼서 죄송하다면서 뒤늦게 갖다 주는 거예요. 생선이 따끈따끈할 때 밥이랑 같이 먹었으면 너무너무 더 맛있게 먹었을 텐데 좀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와, 이건 찐이다. 게다가 이유도 멋있었어요. 음식을 먹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요리사의 기본이다. 개인적으로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심사평 이후 완전히 팬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안성재 셰프가 자기 의견 확실하게 내줘서 프로그램 자체는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악마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백종원 아저씨랑 안성재 셰프랑 둘이 말로 싸우면 싸울수록 재밌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어쨌든 심사평 자체가 이 프로그램의 큰 컨텐츠였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킬포인트가 심사위원이 딱 2명이었다는 점. 다른 프로와는 달리 특이하게 심사위원이 딱 2명이었죠. 보통은 채점을 용이하게 하고자 심사위원을 홀수로 두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딱 2명의 강력한 심사위원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진짜 영리하다는 생각이 든 게 프로그램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백종원 님이랑 안성재 님이 완전 반대 성향이잖아요. 음식을 보는 시점이 완전 극과 극인 사람을 3명도 아닌 딱 2명만 심사위원으로 세워서 심사위원 둘이 설전을 벌이는 걸 보는 게 진짜 개꿀잼이랄까? 어쩌면 일부러 무승부가 될 상황을 많이 만들어서 무승부가 되는 순간 두 심사위원의 깊이 있는 토론 상황을 연출한 거라 보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죠. 둘이 싸우는 거 구경하는 재미가 꿀잼이었다고. 이를 통해서 시청자들은 각 심사위원의 시각과 가치관을 엿볼 수도 있었고, 또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합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어떤 부분이 확실히 설득이 되는 부분인지도 시청자로서 공감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신기한 게 진짜 부잣집 아들이었던 백종원 아저씨는 서민 음식이랑 프랜차이즈를 하고, 반대로 형편이 어려웠다고 밝힌 안성재님은 상대적으로 돈보다는 명성을 얻기 쉬운 파인 다이닝을 하는 것도 재밌는 스토리였어요. 맛있고 정갈한 음식과 요리 솜씨, 플레이팅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게 레스토랑 미션이었죠. 팀전으로 각 팀의 매출에 따라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에드워드리, 최연석, 트리플 스타 팀에 갑자기 생긴 방출팀까지 해서 총 4개의 팀이었죠. 시청자들의 반발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시청자들의 충격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방출 시스템입니다. 메뉴 선정하고 가격까지 다 정한 상태에서 뜬금없이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팀원을 방출하라는 공지가 나왔죠. 철가방 요리사나 만찢남 셰프의 경우는 그나마 자진했다지만 안유성 셰프는 투표로 인해서 방출이 됐잖아요. 개인적으로 세 분 다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하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물론 최연석 셰프님의 리더십은 인정하지만 팀원끼리 한마디 의논도 없이 바로 투표하는 장면에서는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다면 제작진들은 왜 방출 시스템을 넣었을까 고민해 봤거든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언더독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언더독이란 스포츠에서 우승이나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를 일컫는 말이죠. 약자이기 때문에 제3자는 더욱 큰 애착을 갖고 지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더 방출된 요리사들을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도 많은데요. 가장 핫했던 부분은 안성재님의 TV 출연이었죠. 안성재 셰프가 TV에 출연했던 건 무려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올리브쇼에 등장했던 거 외에 TV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얼굴을 비추지 않았는데요. TV 프로에 출연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요리사들이 TV에 나와서 웃음 소재가 되는 게 싫었다. 그런 그가 이번 흑백 요리사 출연을 결정지은 것은 많은 셰프가 인생과 자존심을 걸고 요리를 한다는 점에서 진실성이 느껴졌고, 제작진 측에서도 출연한 요리사들이 웃음거리가 되거나 웃음 소재로 사용되는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는 안성재가 누구지? 했거든요. 알고 보니 안성재 셰프는 이력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일단 미슐랭 3스타, 거기다가 이제 아마추어 복싱 대회 우승자라는 다소 이색적인 이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군 출신이더라고요.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이라크에 파병을 간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역대급 셰프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이슈를 불러왔죠. 두 번째로 이슈가 된 게 제작진의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순위를 가리는 경연 프로그램은 필연적으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는데요. 흑백 요리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프로그램 제목처럼 요리 실력을 계급으로 나누는 형식인 만큼 순위 경쟁은 치열했고,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결과가 공정한지 주목하게 된 건데요. 아무리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고 해도 각자 응원하는 셰프가 다른 만큼 시청자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흑백 요리사 역시 제작진 개입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오직 맛으로만 평가하겠다는 의도에도 셰프 개인의 스토리와 각 상황이 빚는 관계 등에 따라서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던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작진도 간담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00명의 요리사를 모은 서바이벌로 다양한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사전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보니 시청자 반응을 예상할 수가 없었다며 1대1 흑백 대전이 끝나고 나서 2명의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설정은 미리 상의해서 사전에 정한 내용이었다고 보충 설명을 했더랬죠. 다시 말해 심사위원들이 흑백의 셰프 대결을 11명 대 11명으로 구성하려는 뜻에서 추가 합격자를 원했고, 제작진과 충분한 상의 끝에 이를 실행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비슷한 상황은 톱 8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복됐죠. 제작진은 오히려 각 팀의 숫자 균형이 맞지 않기를 바랬다며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논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피지컬 100도 그랬고 인플루언서도 그랬고, 뭔가 빈틈이 있다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번 흑백 요리사는 좋았던 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심사위원이 2명인데다가 심사평이 역대급이었던 것 같거든요. 게다가 블라인드 테스트였다는 점, 2명의 심사위원이 각자 블라인드 심사를 한 다음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깔끔한 심사평과 또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들이 아마 이전 프로그램들과는 차별성이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총 12부작이었죠. 왜 제목이 흑백 요리사냐? 말 그대로 흑과 백. 근데 흑이 흑수저예요. 흑수저 요리사들은 약간 제야의 고수 느낌이랄까? 명성보다는 실력 위주로 뽑은 그런 느낌이었죠. 반대로 백수저 요리사는 요리 대회에서 우승했거나 아니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섭외했고요. 말 그대로 수저로 치자면 약간 금수저 느낌의 그런 요리사랄까?
어쨌든 이렇게 흑수저 요리사, 백수저 요리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요리 대결을 펼치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먼저 80명의 흑수저 요리사들이 자기들끼리 대결을 해서 20명을 뽑았는데요. 재밌었던 점은 흑수저 팀에 물론 요리를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만 나왔겠지만 진짜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식당 아주머니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원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청와대에서 일했던 그런 요리사도 나오시고 아무튼 엄청 신선하고 다양했습니다. 1회부터 3회까지는 주로 흑수저 요리사들 중 20명을 뽑는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경쟁률이 1대 3인 만큼 수없이 많은 탈락자가 나왔고 그 중에 소수의 인원만 살아남았죠. 그렇게 20명이 살아남고 나서 3편부터 본격적으로 백수저와 흑수저의 대결이 시작되었는데요. 보면서 느낀 점 하나는 흑수저 분들도 뭐 그렇겠지만 백수저 중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탈락하면 굉장히 잃을 게 많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실제로 3회 이후부터 백수저 분들 중에서도 꽤 여러 명이 탈락을 했고 와, 이런 사람이 탈락해? 하는 충격도 있었습니다. 암튼 이후 1대1로 대결하는 회차부터는 마치 무림 고수랑 제아의 고수랑 싸우는 무협 영화처럼 엄청 빠져들어 봤습니다. 게다가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블라인드 평가. 개인적으로 블라인드 평가가 정말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백수저 측이 조금 더 인지도라든지 커리어가 높잖아요. 요리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사람과 요리를 보면서 평가를 하면 평상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뭐 아우라 같은 게 포함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백수저 측이 더 유리할 게 뻔하지 않았을까요? 심사위원도 백수저 셰프 음식이랑 흑수저 요리사들의 음식을 둘이 보는 앞에서 평가를 한다면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블라인드 평가 방식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흑백 대결에서 정말 엄청난 박빙의 승부가 몇 개 있었잖아요. 특히 철가방과 여경래 셰프 대결은 개인적으로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특히 여경래 셰프 인터뷰. 물론 철가방 셰프가 너무 잘했거든요. 그런데 경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심사위원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여경래 셰프가 떨어질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근데 또 이게 탈락했다고 해서 명성이 내려가고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도전 자체가 영광이었다면서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발전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인터뷰를 보며 역시 저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도전을 했을지 새삼 감동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정말 재밌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흑과 백의 1대1 대결 결과는 11대 9로 끝이 났죠. 여기서 2명의 인원을 부활시키는데요. 시청자들이 안 그래도 갑론을박했던 부분이 흑수저 요리사 2명이 부활해서 인원이 딱 맞게 된 거예요. 물론 진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흑수저 요리사 2명이 패자 부활을 통해 올라와서 11대 11로 인원이 맞춰진 점은 제작진이 해명했다지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후 단체전도 재밌었고 특히 패자 부활전 주제가 편의점 재료였는데요. 신박하면서도 진짜 셰프는 역시 다르구나 느꼈던 게 나폴리 마피아님이 편의점 재료로 밤 티라미슈를 만들잖아요. 와, 진짜 결국 시청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극찬을 하게 하는 디저트로 1등을 했더랬죠. 아무튼 이 다음 회차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레스토랑 운영이었죠. 아까 방출 시스템에 대해 제작진 의도는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좋아라 했던 셰프들이 떨어져서 좀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레스토랑 운영 에피소드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8인이 남았고 여기서 처음에는 그래도 4명은 살아남겠지 했는데 결국 2명만
결승에 오르게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누가 우승을 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람 마음인지라 또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암튼 결론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안성재 셰프라는 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가를 하고 또 점수를 줄 때도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와,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의 내공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요런 게 느껴졌습니다. 백종원 씨야 뭐 워낙 대단하다는 거 알고 있던지라 역시 요리에 대해서 지식도 엄청나고 왜 이렇게 성공을 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이 방면에 대해서는 정말 천하제일 고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암튼 예능 프로 같지 않은 진짜 영화 같은 흑백 요리사를 봤다는 개인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Enjoy 무비 드라마 엔무드.